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지난 몇 달간 동안에는 병원 휴가도 있었고 학회 발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열린 2023년도 보필실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보필실 심포지움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 시 눈썹 머리 쪽 흉터를 줄이기 위한 보톡스 주사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술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눈썹화 거상 수술 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심포지움에서 발표하는 장면 사진이고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엑소점, 스킨부스터, 줄기세포와 관련된 세션에서 좌장도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발표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처진 눈이 되면 과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어진 눈꺼풀을 잘라내고 쌍꺼풀을 만드는 상안검 성형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 처짐이 있는 상태에서 얇은 눈꺼풀 부위가 제거되니까 쌍꺼풀이 진해지고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피부가 불룩해지면서 매우 어색한 모양이 되는데요. 이 사진 속의 환자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으시면 수술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시더라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색하고 두꺼운 쌍꺼풀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이러한 현상은 두꺼운 눈꺼풀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으면 눈 모양이 어색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죠. 좀 더 자연스러운 눈매를 갖기 위해서 상안검 성형수술을 받기보다는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맨몰 쌍꺼풀 수술을 해줌으로써 상안검 성형수술 시 생기는 어색하고 두꺼운 쌍꺼풀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선호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추천하는 병원도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의 바깥쪽 피부가 더 많이 처지면서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으로 처지는 것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은 눈의 바깥쪽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면서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해주면 눈꺼풀 뒤쪽 피부가 많이 당겨지면서 사선 모양의 이상한 주름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경우인데요. 눈 앞쪽 거상 없이 뒤쪽의 일부만 거상이 된 케이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눈썹 바깥쪽 위주로 거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사선 모양의 주름이 관찰되고요.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면서 쌍꺼풀 모양도 매우 어색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많은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라는 설명을 해준 경우가 흔한데요. 이 환자의 1년 뒤 경과사진을 보시면 시간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이 위쪽으로 치켜 올라간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 역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디자인할 때 눈썹 앞쪽까지 거상을 하지 않고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한 케이스인데요. 쌍꺼풀의 뒤쪽이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면서 인상이 사나워진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 케이스도 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았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받으러 오신 경우인데요. 뒤쪽 위주로 거상이 되다 보니까 눈꼬리가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서 인상은 사나워지고 무리하게 피부를 제거하다 보니까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자 눈썹이 된 모습이에요. 반면에 눈썹의 앞쪽은 거상이 부족해서 눈 앞쪽 주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죠.
다음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고 모양이 어색해져서 교정받으러 오신 환자인데요. 눈썹 뒤쪽 위주로 거상이 되다 보니까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면서 인상이 사나워지고 한 방향으로 거상이 되니까 보기 싫은 사선주름도 관찰이 되고 있죠. 앞서 보여드린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최근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눈썹 앞쪽까지 절제선을 연장해서 눈 앞까지 충분히 거상되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 제한되고 있어요. 눈 뒤쪽 위주로 거상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상한 모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 수술할 때는 눈 앞쪽까지 골고루 거상이 되도록 디자인한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디자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눈썹 앞쪽까지 연장을 하지 않고 눈썹 중간과 뒤쪽 위주로 거상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질 때 뒤쪽이 더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중간과 뒤쪽은 절개선이 안륜근에 평행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의 문제가 적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흉터 문제 때문에 뒤쪽 위주로 눈썹화 거상을 할 경우에는 인상이 사나워진다든가 사선주름이 생긴다든가 눈 앞쪽 거상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거상을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 앞쪽까지 절제선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미 근육이나 눈썹 내림 근육과 같이 절개선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여러 근육이 있기 때문에 흉터를 줄이는 데는 그만큼 불리한 부위이기도 하죠. 눈썹 앞쪽 흉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없이 무조건 절개선을 앞쪽으로 길게 연장하게 되면 이 부위에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 흉터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절개선만 연장해서 흉터가 많이 남아서 보기 흉한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눈썹 앞쪽까지 길게 절개선을 연장하면서도 흉터가 안 생기도록 여러가지 수술 기법과 함께 보톡스를 사용해서 이 부위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는데요.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톡스가 흉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논문 결과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게재된 논문인데요. 갑상선 수술 후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를 주사한 그룹에서 흉터의 결과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게재된 연구 논문인데요. 이마에 생긴 수직 모양의 상처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상처를 비교한 논문이에요. 보톡스를 주사한 그룹에서 주사를 맞지 않는 환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어요. 같은 해 PRS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이마에 생긴 수직 상처 또 수평 상처에 보톡스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요. 보톡스를 맞은 부위에서 훨씬 흉터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도 PRS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몽고주름 제거 수술 후에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사했고요. 보톡스를 주사한 부위에서 흉터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보톡스가 흉터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처에 작용하는 힘을 줄여줘서 섬유아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결과 과도하게 생성되는 흉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처가 낫는 과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톡스는 상처 치유 단계의 세 단계 중에서 염증 단계에서 나오는 TGF-베타와 같은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사를 하게 되면 흉터 형성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상처 치유 단계 중에서 염증 단계는 상처 발생 후에 3일 이내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만약 보톡스를 주사한다면 염증 단계에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주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 PRS에 소개된 논문에 의하면 수술 직후에 보톡스를 주사한 곳과 수술 후 2주 뒤에 주사한 곳의 흉터를 비교해 보았더니 직후에 주사한 곳에서 흉터가 훨씬 적었다고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410명의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톡스를 주사한 뒤에 결과를 추적 관찰해 봤는데요. 주사하는 방법은 수술 부위에 2.5유니트씩 주사를 하고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에 또 2.5유니트씩 주사를 했고요. 주사하는 시기는 수술 직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자 환자로 수술 후 일주일째 모습인데요. 눈앞까지 거상되도록 눈썹 앞쪽까지 절개를 하였고요. 수술 후 7개월째 모습을 보면 흉터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50대 여자 환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눈 앞까지 거상되도록 눈썹 앞쪽까지 절개를 하였고요. 수술 후 1년 경과 사진입니다. 흉터는 많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60대 여자 환자인데요. 수술 후 한 달째 모양을 보면 흉터가 올라오면서 약간 울퉁불퉁하고 붉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수술 후 2년 이상 경과가 지나고 나서 흉터를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60대 남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수술 후 일주일째 모습을 보시면 눈썹 앞쪽까지 절개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술 후 1년 경과를 사진을 보시면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썹 앞쪽을 넘어서 절개선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러서는 수술 흉터가 눈썹 위에 보이는 모공보다도 흐려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20대 남자 환자인데요. 젊은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도 두껍고 근육의 힘도 좋아서 나이가 든 환자에 비해서 흉터를 줄이는데 여러가지로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1년 뒤에 경과사진을 보시면 흉터가 약간 보이긴 해도 크게 도드라진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20대 여자 환자인데요. 젊은 남자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탄력도 좋고 근육의 힘도 좋아서 흉터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8개월째 모습을 보시면 흉터의 결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켈로이드 환자였는데요. 체질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환자의 경우라도 수술 후 1년째 경과사진을 보면 흉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결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는 뒤쪽 위주로 거상을 하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앞쪽 눈꺼풀이 충분히 거상되도록 눈썹 앞쪽까지 절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뒤쪽 위주로 거상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가지 모양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수술 후 조기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눈매를 갖기 위해서 앞쪽까지 충분히 거상을 해주고 이 부위의 흉터 예방을 위해서 보톡스를 함께 병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의 내용이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요약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눈썹화 거상 수술 역시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수술이에요. 수술 디자인부터 흉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수술에 반영을 해줘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원은 20년이 넘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